안녕하세요. 뉴투아TV입니다. 오늘도 몇 가지 시장의 주요 뉴스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고 왔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2.7% 급등한 305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원과 6,900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5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례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7,8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최근 있었던 이 조정장 이후에 투심이 다소 얼어붙은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더 컸는데요. 외국인이 3,600억 원, 기관이 1,700억 원을 순매수했고 코스피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은 5,20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보유자산의 일부를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세로 전환한 점과 중국인민은행이 980억 위안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한 모습인데요. 이에 더불어서 한국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11.4% 증가했고 특히 수출 단가가 전년 대비해서 30% 가까이 급증하는 등의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올랐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무려 14.51% 상승했고 현대차가 4.15%, LG화학 3.6%, 삼성바이오로직스 2.52%, SK하이닉스 2.04%, 삼성전자가 1.22%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정도에 걸쳐서 코스피 지수가 약 5% 조정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셨을 텐데요. 저도 심리적으로 괴로웠던 며칠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이 증시를 좀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만큼은 적지 않은 물량을 매도하신 걸로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주식을 투자하신 지 비교적 얼마 되지 않은 투자자분들이 이 요 며칠 조정 장세에 놀라셔서 소폭 상승이 나왔을 때 급하게 매도를 하신 듯한데 특히나 11월, 12월 사이 정말 장이 놀라울 만큼 상승하던 때에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그 투자자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하락세에 크게 놀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사실 코로나나 그로 인한 뭐 거리두기 시행 등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여파들이 아직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앞으로 충분히 이런 조정 구간들이 지속해서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조정장에서 공포심에 던지시기보다는 미리미리 합리적인 포트 관리 또 현금 비중 관리를 해두셔서 오히려 이런 조정장에서 내가 믿을 만한 종목에 조금 더 미리 준비해뒀던 현금을 투입해보는 전략을 구사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에 이어서 셀트리온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의 반공매도 움직임의 이 게임스탑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렸고, 이어서 국내에서도 이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국판 반공매도 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죠. 관련해서 오늘 셀트리온은 14.5% 상승한 37만 1,0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9.6%, 셀트리온 제약이 7.0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게임스탑과는 다르게 오늘 셀트리온의 상승은 개인이 아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때문이었는데요. 셀트리온은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성분의 피하 주사 제형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SC가 지난달 28일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한 게 호재로 작용해서 급등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4,390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24억 원과 1,176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견인한 모습이었습니다. 반공매도 연합 관련주였던 HLB도 오늘 7.22% 상승한 96,500원의 거래를 마감했지만 이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504억 원과 47억 원을 매수한 탓이었고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544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물론 해당 종목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수세가 공매도 관련 영향이 있다고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제 한투현의 반공매도 운동 선언과 관련해서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이 외국인이 공매도했던 주식을 갚기 위해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숏 커버링을 하면서 선제적으로 포지션 정리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이 미국 게임스탑의 사례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하루 주가 변동폭에 제한이 없는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최대 상승폭이 30%로 제한되어 있는 이 한국 증시에서 이런 주식 매수 운동이 단기간 공매도 세력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는 어려운 만큼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로 번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물론 공매도 제도의 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투자자분들께서 다른 이유로 이런 이슈를 타고 단기에 급등하는 종목에 한번 올라타서 한탕 해보자는 식의 투자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뉴스, 이런 운동이 전개되고 있구나와는 별개로 해당 기업의 사업과 그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감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소식 공유 드렸었죠.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5일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인 레키로나주에 대한 마지막 전문가 자문 절차인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의 급등세에도 이 소식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여지는데요.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를 밝히면서 경증 및 중등증 성인 환자에 대한 레키로나주의 임상 증상 개선 효과를 인정을 했고, 같은 달 29일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레키로나주 조건부 허가를 권고했죠. 다만 이번 최종 검증단 결과에서도 지난 중앙약심위에서 마찬가지로 조건부 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 대상이 아니라 고위험군 경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에게만 한정해서 투여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올 듯한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래도 이 레키로나주의 효과가 기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이상 결과 발표에서 레키로나주가 중증 발전 발생률을 전체 환자 대상에서는 54%,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는 68%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지자 최고 39만 원까지 치솟았던 이 셀트리온의 주가가 19일 31만 원 선까지 약 18%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최종 검증단 이 결과도 앞선 두 번의 검증 결과와 크게 다른 내용일 것 같지 않은 만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를 타고 급등했던 이 셀트리온의 주가 향방이 어떻게 정해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SK이노베이션 관련 소식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3차 eGMP 배터리 공급사로 SK이노베이션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정 결과는 2월 중에 통보 예정이지만 오늘 이 기대감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전일 대비 12.86% 상승한 31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선정 결과는 2월 중에 통보 예정이지만 일단은 1차 물량이 한 10조 원, 2차 물량이 16조 원 규모로 발주됐던 거랑 비교를 해서 이번 3차 배터리 물량은 약 20조 원 규모로 최고 규모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차 물량을 따내면서 올해 출시될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의 배터리 납품을 확정한 데 이어서 이번 3차 물량을 따내면서 아이오닉7과 기아의 SUV형 전기차에도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며 이 eGMP 관련해서만 30조 원 이상의 수주 물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최종 후보군에는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 중국의 CATL 등이 이름을 올렸지만 현대차그룹은 독자적인 분리막 기술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을 안정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코나 일렉트릭 전기차 화재 사태 이후에 이 안정성 측면에 좀 더 많은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현대차그룹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오닉의 세 번째 전기차인 아이오닉7에 자사의 배터리를 탑재하게 되는데, 아이오닉7은 오는 2023년부터 양산 예정으로 대형 SUV 전기차의 형태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현대차는 자체적인 전기차 라인업을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인 만큼 한국 내 타 배터리 업체들과의 동맹과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올해 1월이었죠. 1월 동안 32만 대 가까운 판매 실적을 올리면서 전년 대비 1.6% 증가한 판매 대수를 기록했는데, 아이오닉 브랜드의 성패에 따라서 이 꾸준한 판매 대수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련해서 현대차는 오늘 전일 대비 4.15% 급등한 23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고, 오랜만에 기관 매수세가 278억 원가량 유입되면서 다시 차트가 우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한 만큼 시청자분들은 신규 매수보다는 어느 정도 적정 가격에서 주가가 자리를 잡는 흐름이 보일 때 소량씩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오늘 장 시작 전에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요 며칠 계속되는 조정장 때문에 오늘도 하락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9시 장 시작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투자를 앞으로 계속해 나가실 때 꼭 다수가 믿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승을 얘기할 때 하락을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락을 얘기할 때 상승을 준비해 나가신다면은 좋은 투자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나아가시기 전에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